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도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뽀개기 기간까지도 틈틈이 지도서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지도서를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제가 뽀개기에 모든 것을 담은 전자책을 발행하였습니다. 뽀개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실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뽀개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잘 지켜나가면서 뽀개기 중에도 시험 당일을 위한 공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또 뽀개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험장 당일날의 꿀팁과 또 시험 이후의 꿀팁 등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지도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임용고시의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의 전범위라는 것에 있어서 지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교육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범위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지도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교사분들이 지도서를 지침으로 삼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잡이잖아요. 출제하는 데 있어서 지도서는 가장 베이스 오브 베이스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꺼운 지도서들 모든 과목을 다 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도서를 탐독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지도서를 보는 범위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역이었고 초시였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지도서를 보지는 당연히 못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 과학, 사회 이 세 가지 과목만 지도서를 직접 탐독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인강에서 교재에 실어주신 지도서 페이지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동기들과 함께 범위를 나눠서 만든 스제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과학, 사회는 왜 지도서를 직접 모았느냐?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 교재만으로는 그 깊이 있는 원리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학은 인강 교재 내에 지도서의 대부분의 지식이 다 압축되어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들이나 새로운 포인트를 얻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지도서 내용이 워낙 조그만한 좁쌀 같은 글씨로 다닥다닥 쓰여 있어서 인강 교재에서 볼 때보다 지도서의 그 큰 글씨로 볼 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새롭게 다가온다는 점, 그리고 보통 컬러로 프린트 안 하고 흑백으로 하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할 경우에는 과학의 실험이나 그 실험 과정의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연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도서에 컬러로 프린트 되어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 조금 더 잘 와닿고, 그리고 머리에도 오래 남고 암기도 훨씬 잘 되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런 참고 자료 정도의 위주로 지도서를 봤고요. 필요한 경우 지도서에 있는 사진이나 실험 과정의 모습들을 가위로 잘라서 제 인강 교재에 그냥 철썩철썩 붙여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했고요. 반면에 수학과 사회는 지도서를 탐독하면서 인강 교재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도서를 볼 때에는 이걸 굳이 봐야 하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하는 그런 아하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지도서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고 마지막 뽀개기까지도 계속 지도서를 들고 갔던 거, 그러니까 계속 공부 범위에 넣고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강 교재에는 우리가 딱 암기하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분절적인 개념들과 원리들이 딱 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정리된 걸로 공부했던 개념들이 실제 수업 장면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과 실제 그 어떤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키는지 그 과정들이 지도서에 차곡차곡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냥 내가 암기했던 내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그 플로우를 체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학과 사회는 그냥 남들이 정리해 놓은 지도서를 읽고 거기에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거는 하등 쓸모가 없고요. 직접 지도서를 넘겨가면서 내가 이 수업 장면을 상상하면서 플로우와 그 어떤 키워드들을 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수학 과목을 예시로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서를 탐독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지도서에서는 단원 도입, 차시 흐름표, 수업 장면에서 교사들의 발문, 각 활동의 활동명, 그리고 설명 부분에 날개로 달려있는 보충 설명, 다음에 수록된 아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들, 이렇게 총 6가지 포인트네요. 6가지 포인트들을 정말 유심히 탐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별 학문적인 개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학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인간 교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그냥 이게 여기 있네? 하고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그 수학적인 개념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정확한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해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정말 내 걸로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임고에서 수학 교수님들이 원하는 수학과의 역량이 아이들에게 핵심 개념을 어떻게 정확히 순차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인강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워낙 광범위한 그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 사고 흐름까지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알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개념 파트 있죠. 앞부분에 쭉 개념 1번, 2번 설명해 주는 그 파트는 개별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좋지만 그 개별 개념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개념들이 이 수업 과정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 흐름은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 지도서 파트가 뒤에 살짝 나와 있었는데 교재가 리뉴얼 됐을 수도 있어요. 제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지도서 파트에는 정말 극히 그 개념들이 잘 극명하게 드러난 몇 개 페이지만 수록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히 그 몇백 페이지를 수록하실 수가 없으니까 정말 딱 중요한 페이지만 수록해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페이지들에도 흐름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몇 개의 지도서 페이지만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 페이지가 굉장히 작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지도서를 봤다고 하기 좀 어려운 정도? 그냥 앞에 배운 개념이 여기 실제로 있구나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인강 교재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로 우선 공부를 하는 게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꼭 직접 지도서를 넘겨가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단원 배경 지식. 이 단원 배경 지식에는 교수님들의 생각, 교수님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이 단원을 만들 때 이 지필진 교수님들께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하셨는지,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만들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있는 부분, 이걸 딱 눈을 반짝이고 계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 수화 연산이나 아니면 도형 부분, 그런 부분들의 배경 지식을 읽어보면은 뭔가 어떤 포인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집필하신 교수님들께서, 수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이 단어를 만들 때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집필하시는 그 포인트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포인트를 교과서에게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구나. 어떻게 풀어내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단원 배경 지식을 읽으면서 교수님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딱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 포인트가 실제로 꽤 깊이 있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단원 배경 지식에 있는 그러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어떤 논의들, 논란들, 개념들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내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시 흐름인데요. 이 차시 흐름은 막 너무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차시 흐름이 맞는지, 혹시 내가 조금 차시 흐름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뭔가 그거랑 다르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도 상식선으로 충분히 매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서가 생각과는 다르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추론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특이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차시 흐름표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을 때 그걸 매치하고 체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차시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교생 실습을 준비하는데 수학 차시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아이들에게 인고생들한테 이미 개념을 가르친 백쌤인데 이제 지도서를 어떻게 브리핑을 할 것인지 그걸 예상을 하면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재밌고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인강에서 배운 개별적인 학문적인 개념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단원 내에서도 여러 차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시가 그 전 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와는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말 놀랍게도 그 차시와 차시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들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 연결고리 발문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그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록된 문제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지, 좀 단원 마무리나 중간중간에 특별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창의력 문제, 막 탐구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고에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조금이라도 특이한 문제는 다 풀어보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교사 발문이나 활동명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고 공부를 하고 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 임용고시는 키워드 싸움이다. 수학에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 그 좁은 칸에다가 최대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개념을 어떤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간추려서 활동명을 만들었는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교사 발문을 만들었는지를 유심히 보면은 그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의 정답지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도 그 책 안에 많은 문장을 실을 수 없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또 활동명 하나하나를 지을 때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을 할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교수님께서 고심해서 만들어주신 그 활동명들을 잘 보고 외워놓으시면 그게 가장 핵심, 그 단원의 가장 핵심들을 담은 문장과 활동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체크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인강 교재에 옮겨 적으시면서 차시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각 문제 해설과 교사 발문도 한 문장 한 문장 훑어 읽어보면서 막 너무 꼼꼼히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쭉 훑어 읽어보면서 너무 쉬운 내용이야, 당연한 내용이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책의 집필자처럼 정확한 수학적 개념, 수학적인 그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교육과정에 맞는 어휘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풀어 설명할 수 있겠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어휘 자체도 좀 어려운 게 쉬운 어휘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쓰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또 인고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어휘, 근데 이제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수학적인 오류가 없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 문제 해설과 교사 발문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뭔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막힘없이 정확한 수학적 개념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도 역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 읽어 내려간다고 지도서를 탐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도서의 지필진처럼 또 내가 이 수업을 하는 교사일 때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잘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지도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원의 흐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시 흐름표이죠. 1차시부터 11차시까지 쭉 있는데 앞뒤는 잘라먹고 여기 2차시부터 8차시까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 순서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원 배경 지식.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 가장 교수님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면은 꽤 어려운 내용까지도 여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어렵다고 초등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는 인강에서 다뤄주시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 추론 이런 얘기 나오고 피승수, 승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서 이걸 스터디 시간에 말터디로 묻고 답하거나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막 노트 정리까지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는 수준이면은 충분합니다. 왜냐면 수학은 또 특히 말터디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이걸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적용해서 풀 수 있을 만한 적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열심히 정리하려고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특히 모델들을 표현해 놓은 페이지들이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인간 교재에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설명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또 읽어보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또 밑에 살짝 점안을 단권화로 정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도 이어서 분수의 곱셈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강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 한 번씩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약간 날개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미니 설명, 부연 설명 중에서 유의미한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면서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시, 구체적인 세부 차시 아래에 있는 교사 발문과 그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설명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던 부분은 체크해놓고 또 키워드는 또 다시 체크해놓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개념들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들을 체크해놓은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제가 체크했던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줄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제시했는지 왜 이렇게 문제를 배치했는지 그 숨은 뜻을 찾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문제를 넣어서 단위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2번 문제는 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3번 문제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4번 문제는 세분수의 곱셈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지도서를 팠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볍게 쓱 훑어보면서 체크할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 탐독 때부터는 체크했던 키워드들을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간다.
이 정도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되 꼭 내가 직접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직접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학은 이해를 해야 하는 과목이고 이해를 한 것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정리한 걸 그냥 외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전 다음으로 과학을 잠깐 찍먹으로 보여드리면 과학은 지도서에 엄청난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검정의 내용들도 예린 선생님께서 인간 교재에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사진 자료의 측면 또 실험 과정의 측면들을 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사진에 있듯이 실험 관찰 정리된 그 모범 답안을 읽는 게 저한테는 복습도 되고 또 어떻게 그 핵심 내용들을 정확한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는지 한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구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그림도 이렇게 화질 좋은, 질 좋은 컬러로 보니까 훨씬 더 뇌리에 오래 남고 장기 기억화가 되는데 쉬웠던 것 같아요. 컬러가 확실히 이게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과학도 한 번씩 보고 또 중요한 실험 페이지가 있는 부분 여기 사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포스트잇 큰 거 딱 하나 붙여.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수학과 과학 모두 국정 지도서만 탐독을 했고요. 검정도 물론 시간이 있어서 열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검정 지도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수학과 과학은 어떤 특정한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했을 때 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예시로, 구체적인 실험으로 구현되었는지가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꼭 모든 지도서를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가장 표본이 되는 국정 지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외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검정의 내용을 몰라도 그 문제를 보지 않았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검정 지도서 또한 국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추가 되는 핵심 개념은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검정 지도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용어나 개념이 어쩌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정 지도서 정리 스터디에 들어갔는데요.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범위를 나눠서 출판사별로 범위를 나눠서 자기가 맡은 출판사를 열심히 읽어보고 거기에 출제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추출을 해서 세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개 정도의 출판사를 맡아서 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스터디는 그리고 사회 또한 제 기출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지엽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엄청 번역체스럽고 막 외국 개념, 외국 학자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억지로 막 바꿔가지고 만든 그런 용어들이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하지만 인간 교재에 나오지 않은 그런 개념들은 출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판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지도서를 한번 직접 보면서 그 사회에서도 은근 그런 사회과학적인 추론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회과학적인 가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서를 직접 탐독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도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